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노후 승강기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권은희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유족들의 손을 뿌리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의에 늦었다는 해명에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입차를 할인해준다고 접근한 브로커가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목포에서 승강기를 점검하던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가 난 곳은 설치가 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승강기가 운행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노후 승강기가 지속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강기 관리업체 소속 직원이 수리하던 도중 숨진 목포의 한 아파트 승강기입니다. 사용한 지 20년이 넘은 이 승강기는 평소에도 고장이 잦아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렇게 자주 난 것은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얼굴 쪽도 내일도 고장나고. 현재 규정상 15년이 넘은 승강기는 3년에 한 번, 25년이 넘은 6개월마다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발생한 273건의 승강기 안전사고 가운데 15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는 100건으로 전체 사고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받아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19일 부산의 한 아파트의 20년이 넘은 승강기는 일주일 전쯤 정기 점검을 받았지만 도르래가 깨져 승강기가 18층까지 솟구쳐 오르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승강기의 사용 기간이 50년, 100년이 되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승강기는 제대로만 안전 점검한다면 사용 기간은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는 6,100여 개로 전체 승강기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 승강기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승강기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점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고 잠적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식 판매사의 영업사원이 회사의 방침을 무시한 채 브로커와 거래하면서 빚어진 사건입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벤츠 승용차를 사려고 가격을 알아보던 허모 씨. 허 씨는 자신을 캐피털사 직원이라고 밝힌 문모 씨로부터 1억 4천만 원대인 승용차를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허 씨는 브로커 문 씨를 통해 공식 판매사 더클래스 효성에 신용카드로 7,500만 원을 결제하고 이후 추가로 현금 900만 원을 문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나오지 않았고 그 사이 문 씨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판매사 측에 확인해보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브로커 문 씨가 약속했던 차량 가격 1억 원과 달리 실제 계약은 1억 4천만 원에 이뤄졌고 잔금이 치러지지 않아 출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브로커 문 씨가 구매자를 속인 뒤 판매사의 영업사원을 통해 정상 가격의 구매 계약을 맺은 겁니다. 허 씨처럼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10여 명, 허 씨를 포함한 일부 피해자 명의로는 별도의 리스까지 진행돼 차량이 출고됐습니다. 피해액은 수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판매사의 영업사원이 회사의 방침을 어기고 실제 고객이 아닌 브로커 문 씨를 통해 거래하면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효성은 영업사원을 해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카드로 결제한 돈이라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를 제가 안 사기로 했으니까 제 돈이 들어간 지금 돈하고 캐피탈 진행되는 리스 진행권들을 다 취소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나 판매사 측은 일부 구매자들이 문 씨와 복잡한 돈 거래를 약속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도 있다며 일단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효성 관계자는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인정하지만 회사 역시 피해자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환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피해자들이 건넨 현금과 차량을 판매하면 나오는 수수료를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영업사원의 가담 정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여순 사건 해결을 위해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그간 이 특별법 통과에 매달려 왔는데요.
그런데 어제 권은희 의원이 간절한 바람을 담은 유족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권 의원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유족은 원통하고 서럽다고 말했습니다. 류성호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회가 열린 회의장 앞입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에게 매달리듯 말을 건네려 하자 권 의원이 신경질적으로 뿌리칩니다.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왜 이러세요? 이거 자식을 두고 이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요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던 유족은 황당한 마음입니다. 뒤에를 넘어서 원통하고 한마디로 서럽거니 의원이라 소리도 안 나오네요. 논란이 일자 권 의원은 곧바로 자신의 SNS에 실랑이가 있었다며 짧은 시간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답변을 드리기에 부적절해 생긴 일이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고 오늘 또다시 경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요순 유족과 단체는 간절한 호소를 실랑이로 치부하고 뒤늦게 내놓은 해명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이 역사 문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평소에 역사의식이 없는 의원이었구나 하는 것이 저절로 느껴지는 게. 요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어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 국민의 호소를 뿌리친 의원이 요순 유족의 가슴에 또다시 상처를 줬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네트워크 소식 오늘은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사업주가 이른바 갑질을 해서 마찰을 빚는다는 소식이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이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까지 챙겨주는 이른바 착한 일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능숙하게 아이스크림을 포장하는 김혜은 씨. 고3 때부터 시작해 벌써 1년 6개월째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물론 주휴수당도 빠짐없이 받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일하면서 점주님이 한 주에 이제 15시간 이상 되면은 흔쾌하게 주휴수당도 같이 넣어주셨고 또 직원들 복지도 굉장히 좋으신 편이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3대 기초고용질서를 지키는 이른바 착한 일터입니다. 모범업소라는 이미지로 손님이 늘면서 지금은 아르바이트생이 6명이나 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르바이트생도 가족이라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내 아이도 나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저 또래 아이이기 때문에 나가서 직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기를 원하기에 조금은 어렵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와 아산시 비정규직센터가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선정한 착한 일터는 15곳, 경영 컨설팅과 업체 홍보를 아산시에서 무료로 해주는데 하반기에만 15곳이 더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입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업주분들이 저희 센터로 연락을 해와서 착한 일터 관련해서 문의도 하고 저희가 또 가서 이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가입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청소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고 지역사회의 고용 질서를 바로 세우는 매개체로 착한 일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신안군 임자도 부석섬인 수도 인근 해상에 암초를 알리는 등표를 설치했습니다. 이 등표는 높이 15m, 직경 6m 규모로 야간에는 16km 이상 거리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고 어업활동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복지재단이 도서지역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공인력 자격 취득 과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이수를 마친 수강생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심리치료,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운영해온 목포 문태고등학교 학생장학회가 9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문태장학학생회는 지난 2011년부터 학생들이 매월 1회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인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장학생 10명을 선발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해왔습니다. 영암군이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에 대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변경에 따른 전남 농정의 활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늘 전라남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농산물 가격 폭락과 태풍 피해 등으로 전남의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WTO 개도국 지위 변경까지 겹쳐 식량 주권이 위협받는 등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농정의 활력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또 전남 지역 농민들도 직접 참여해 전남 농업의 미래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습니다. 다음 달 전남 서남해안 일원에서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어업지도선 18척을 동원해 경남 선박의 어업구역 위반과 무면허, 무허가 어업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불법 어구는 압류하고 해당 어민은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배가 전복되면서 바다에 빠졌던 선원들이 해경과 민간 어선의 재빠른 대처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쯤 보훈군 도양읍 잠두항 450m 앞 해상에서 선원 3명이 타고 있던 선박이 전복된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곧바로 경비함정을 사고 해역으로 보내는 한편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에 구조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협조 요청을 받고 이동한 민간 어선이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선원 3명을 모두 구조해 해경에 인계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위촉했습니다. 안전관리 자문단은 안전관리 실적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과 소방 등 8개 분야 4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